네, 안녕하세요. 휴스토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크게 올공사, 그 다음 부분공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부분공사가 참 어려워요. 이 부분 때문에 견적을 받으러 가셔도 이제 좀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마침 저희가 부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이제 좀 급하게 와서 부분공사가 왜 어려운지, 그 다음 업체에서는 왜 꺼려 하는지, 그리고 이 점을 휴스토리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이곳은 주방입니다. 이 현장은 주방, 중문, 도배 이렇게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도 원하신 게 주방에 대한 잠시만요. 제가 촬영 중이라서 이따 전화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는 이 주방을 본인의 스타일로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주방 때문에 시작한 공사인데 주방만 하시려다 보니까 마감이라든가 다른 안 좋은 부분들이 좀 계속 보이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도배랑 중문까지 같이 의뢰를 하신 건데, 일단 이 주방을 설명해 드리면은 많은 업체에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견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포기를 하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식세기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키 큰 장 형태로 식세기를 설치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소형 주방에서 이제 식세기가 들어가야 했을 때 이제 뭐 요런 키 큰 장 형태의 식세기 모델을 좀 많이 연출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양쪽에 이피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는 선반 형태의 장을 짜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짰을 때는 지지력이 관건이에요. 얇은 판 두 개로 이제 이 무거운 것들이 버티다 보니까 이 부분 벽에다가도 보강을 하고 옆에 판자에도 보강을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제안해 드려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냉장고가 2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세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수대, 그 다음에 가열대, 코너장은 필수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키 큰 장 형태가 아니라 이쪽까지 상하부장 형태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오븐을 어디다 둘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 모듈을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좀 힘을 준 부분은 이 벽체 판넬 상판과 동일하게 말아 올려가지고 깔끔한 느낌을 좀 배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마감, 이 오픈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가열대 부분에서 쓰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닿아요.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여기에 장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쓸모가 없는 그런 장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오픈으로 빼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신경을 써드렸고요. 그 다음 기존에 부엌이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쪽 보시면은 요 기역자 몰딩 있죠? 이 몰딩이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부엌을 이끌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몰딩과 상판에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공사기 때문에 그거를 떼고 나면은 나 지금 촬영 중이어서 이따가 전화할게. 네, 끊이지가 않네요. 네, 이거 아무튼 이거 기역자 되게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따낸 형태로 상판을 가야 되냐, 아무래도 마감이 좀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측면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이 옆에서 봤을 때도 좀 깔끔해 보이는 마감. 근데 여기서 바로 부분 공사의 어려운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이 기역자 몰딩을 없애니까 이 두께만큼의 공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실리콘 처리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리콘 처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뭐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없다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부분 공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이유로 업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귀책을 좀 피하기 위해서 부분 공사를 좀 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마감을 하죠. 이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단 거예요. 타카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이나 뭐 본드로 이제 바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마감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분 공사가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난이도로 보면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 뜯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마감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치수 계산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마감 자체를 잘못 뽑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할 일이 없죠. 근데 여긴 저희가 바닥도 안 건드리고 뭐 목공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사실 마감이 되는 거는 물론 이게 제가 최선이다, 베스트다 요건 아닙니다. 근데 부분 공사에서 저희가 공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마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분 공사 할 때 이제 이거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기도 한데 사실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 소비자분들도 피곤하시니까 서로 이거는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이 현장을 보자마자 사진부터 다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타일에 금이가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오자마자 찍어놨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크랙이 원래 있었다, 공사 중에 발생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논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좀 사진으로서 좀 증빙을 남기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서로 피곤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 피곤함 때문에 부분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올공사를 하면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 혹은 좀 예산이 타이트하다, 아니면은 뭐 공사 기간이 좀 제한적이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이런 걸 잘 확인해야겠네요. 당연하죠.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셨다가 나중에 마감할 때 말씀하시면 정말 난감해요. 이거 타일 같은 거 구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닥 같은 경우나 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양을 하고 조심해서 진행합니다. 부분공사가 왜 어려운지와 부분공사를 업체가 기피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맥락은 같아요. 결국 이제 마감에 대한 이슈, 다른 공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비어진 부분에 대한 마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하자를 떠넘기는 거, 이게 이제 좀 업체가 좀 많이 꺼려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크게는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리면 세 번째, 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솔직하게 제가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공사의 경우에는 각 공정마다 정말 아름답게 견적 넣으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마감을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이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목공이나 뭐 타일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진을 넣은 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서 상쇄가 돼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상쇄를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데, 이 부분 공사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부업, 도배, 주문, 이 세 공정이 끝이에요. 이 세 공정에서 제가 마진을 남겨봐야 솔직히 얼마를 남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보수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하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업체에서 부분공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몸을 갈아 넣는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저희 이제 현장 소장과 저희 실장이랑 와가지고 마감을 다 볼 거예요. 여기 조명 서비스입니다. 뭐 사실 근데 저희한테 조명 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 두 번째, 실리콘. 사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실리콘이에요. 근데 전체 공사 견적을 받으시면은 어때요? 그 마감이라는 공정이 별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당 얼마로 해가지고 뭐 실리콘 마감 비용이 잡혀 있는데, 부분 공사에서 그 금액을 넣는 거는 사실은 쉽지도 않고 이해하시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엌 같은 거 하더라도 부엌에서 필요한 실리콘은 사실 부엌 업체에서 실리콘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저희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고객님이 하려면 어려우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객님과 좀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좀 몸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진이 남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다른 데서 하면은 외주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외주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오는 동안 뭐 진짜 5분이면 되고 10분이면 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싸웠는데 와이프랑 지금 2주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미안하진 않은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영상 보고 나면 마음이 좀 풀어지시지 않을까요? 미안하진 않은. 풀자 이제. 곱창 먹으러 가자.
아무튼간 저희는 이제 뭐 부분공사 뭐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하니까요. 예, 다만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그런 부분들만 서로 이제 좀 양해하고 이해하면서 진행하면은 부분공사도 저희와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분공사도 많이 의뢰해 주세요. 전국에 있는 공사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업체와 부분공사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진행 예정이시거나 진행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 토대로 이제 업체와 잘 조율하셔가지고 좋게 공사 마무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이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이제 좀 늘 때도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 가세요, 대표님? 저거 실리콘 하러. 이게 참 제 필수템. 밥주걱보다 이거를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후보자분들이 쓰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헤라.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쭉 바르고 해서 쭉 쏘고 그 다음에 헤라로 긁고 끝이에요. 감쪽 같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